안녕하세요. 오늘은 푸르밀 논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뉴스에서 얘기하는 게 맞나? 뉴스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뉴스 먼저 보시죠. 서울 물레동의 푸르밀 본사 경영진은 다음 달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모든 임직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하고 분노했지만 자신들만큼 힘들어할 거래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논란이라는 문제는 화가 나 있는 게 와서 정시에 출근해갖고 혹시라도 우리 거래처들 노조자들 납품하거나 이런 거래처들 돈 못 받을까봐 제보 파악해서 우리를 해고하는 오너들한테 결제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제품을 공급받던 대형마트와 편의점, 분부대들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신규업체 발굴 등 적극적으로 정유업체가 많으니까. 이번 사태로 푸르밀에 원유를 납품해왔던 축산 농민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오는 25일 이곳 푸르밀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집회였는데 푸르밀은 지난 1978년 롯데 우유로 시작해 TV 광고로 유행어를 탄생시키며 인지도를 키웠습니다.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인 신주로 푸르밀 회장은 한때 그룹 2인자였지만 형과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인 이후 독립했고 2009년 회사 이름도 푸르밀로 바꿨습니다. 한때 롯데 유업에서 요구르트 등으로 인기를 끌며 2011년에 연 매출 3천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에서 신 회장의 둘째 아들인 신동환 씨로 대표이사가 바뀐 2018년 이후 실적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이런 하는 데는 우리가 사업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투자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 전부터 감사하고 있었어. 자산 규모는 물레동 감사하잖아. 전주와 대구 이놈의 공장, 자식들 부산 거짓말. 해운대 부동산 등을 합쳐 1,6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주는 무슨 이유로 폐업이나 청산이 아닌 사업 종료를 택한 것일까? 이에 대해 노조는 법인을 청산하면 영업 손실에 따른 수백억 원대 법인세 면책 혜택을 반납해야 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정리해고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이. 사업 종료로 돼 있지 이게 폐업도 아니고 청산 절차도 아닙니다. 법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원들만 정리해고한다. 자, 뉴스가 다 이게 꼼수라 그래요. 뭐 푸르밀이 엄청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안타까워요. 하지만 경영인, 전문 경영인을 쓰기 전부터 이미 재무제표가 망가지고 있었어요. 뭐 비피더스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게 뭐 사업보고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보고서만 있으니까 그냥 재무제표만 읽어볼게요. 사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가늠만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어쨌든 전문 경영이 쓰긴 훨씬 전부터 이게 뭐 매출이 줄고 있고 수익도 줄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이 꺾이고 있는 신호가 보이고 있어요. 이미 한참 전이에요. 이때가 13년도, 12년도 이제 정점 찍고 나서 줄어드는 거예요. 자,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자, 16년도에 잠깐 반짝했다가 이제 17년도에 주는 건데 잠깐 반짝이에요. 잠깐 반짝한 것 뿐이고 대조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를 한번 봐야 회사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이 당시의 재무상태는 꽤 괜찮았어요. 아직 사업이 완전히 꺾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쯤에 오니까 좀 더 개선이 되네요. (16년도) (17년도) 이때까지도 그냥 그럭저럭 유지는 하고 있어요. 부채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법 괜찮은데 최근에 재무제표를 읽어보면 이거는 한계 기업이에요. 정말 이 근로자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업성이 꺾이기 시작한 그 신호가 이미 12년도에 정점 찍고 나서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유업 오늘 제가 통계 자료나 뭐 이거 재무제표 같은 것들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잘하고 있는 회사 하나, 그리고 이제 뭐 마약 파동이라든지 뭐 이제 멜라민 파동 이런 걸로 이제 이미지가 많이 깎인 남양유업이랑 푸르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예전에 90년도에 그 아드님께서 좀 이게 사고치고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그 돌아가신 이제 고 신동학 그 자녀분께서 그렇게 한 건 있었지만서도 딱히 뭐 없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회사의 수익성도 그럭저럭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매출이 조금 증가한 것밖에 없어요. 수익성 그냥 유지하고 있고,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유업계에서 A 학점을 받은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이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다. 수익성 감소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마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 꾸준히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푸르밀도 남양유업하고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틀린 점이 뭐냐면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 구조가 빵빵하다. 그래서 체력은 있어요, 회사가. 앞으로도 뭐 몇 년 이상, 10년은 이제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푸르밀은 잘 나갈 때도 뭐 재무 상황이 그냥 그럭저럭인 수준이지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청산 절차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나면서 물건 팔고 있습니다. 계속. 뭐 남양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예, 남양 같은 경우에도 불매운동도 이제 겪었고, 뭐 고객 이탈도 겪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동원 여기 순위에 가보면 한번 찾아봤거든요. 동원 데어리푸드랑 파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사명을 바꿨나? 한번 그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니까 법인들을 이제 소멸을 시켰어요. 이제 그 노회사에서 인수를 했거든요. 뭐 동원에서도 인수하고 이제 자회사를 인수한 거죠. 뭐 롯데 같은 경우 삼강에서 인수해버리고, 아마도 독립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업성이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 폐업하는 게 맞습니다. 이 회사는 재무 구조가 많이 망가졌고, 자, 그 잘 나간다는 메일에 제품 가격이 나와 있는 건데, 이 커피 음료 제외하고는 뭐 딱히 제품 가격이 올라간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남양 같은 경우에도, 남양은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분유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우유는 소폭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게 통계 자료인데,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한 통계 자료를 제가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생우유, 우유, 분유, 조제 분유, 요구르트 빼고는 제품 가격이 뭐 유지가 되거나 소폭 하락하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냥 그에 비해서 인건비는 엄청 올라가요. 17년도 이후로 인건비는 굉장히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우유 가격은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고정비로 인식이 될 수 있는 인건비 자체는 지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노무 비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조 원가상에서는. 그 판관비에서도 이제 그 급여액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 지급할 때도 나중에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뭐 인건비 부문에서 일단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수익성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고, 매출이 17년도에 비해서 이만큼 감소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급여액이에요. 푸르밀 전체 급여액인데 분명히 직원 수를 줄였을 거예요. 매출액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근데 한 사람당의 그 매출액 그 비율이 깨져버린 거죠. 13.5, 14 정도에서 10으로 깨진 거예요. 이게 40%나 낮아졌다. 한 사람당, 그러니까 지급된 인건비당 매출액을 이게 생산하는 그 비율이 많이 악화됐다. 이거는 우유 생산량이에요. 한국에서 국내 생산량이고,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뽑아온 건데, 제가 급여액은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원유 수치 가격, 이거는 낙농가에서 이제 수치한 가격인데 그냥 소폭 증가한 거라고 보여져요.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세하게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도 거의 고정적이에요. 근데 인건비만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제품 가격도 소폭 내림세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오른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인건비가 문제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내 소비량은 한 1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뭐 생산량에 비해서 분명히 이제 국내 소비량이 증가했으니까 우유가 이제 남아도는 상황이 없어야 되는 건데 자, 백색, 뭐 가공, 액상, 호상 보면 이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수입량입니다. 이게 유제품 우유 수입량인데 여기서 이제 따온 거예요. 수출입 통계에서 이게 따온 자료인데 이게 가공류 위주로 주로 사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류 위주로 사오는 건데 이 양이 꽤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해외 수입량, 그러니까 가공류 수입량. 그러니까 가공류 수입량이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17년도에 비해서 자, 대략 한 20% 정도 증가한 것 같네요. 이거 계산해보면 자, 2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 그러니까 국내 소비량은 10% 정도 증가했는데 이 수입량이 많이 증가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단위가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톤이거든요. 이건 톤. 그러면 이걸 합계를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어쨌든 수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게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 뭐 중간에 폐기 처분하는 이제 제품들도 있을 것이고, 뭐 다 가공류로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입량까지 합하게 되면 2% 증가했다라고 하고, 이제 소비량은 꽤 많이 증가한 걸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피해 상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소비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긴 했다, 그동안. 근데 제품 가격을 왜 못 올렸느냐? 유통업에서 만드는 그 피해 상품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솔직히 서울우유를 비싸게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근데 브랜드 파워 때문에 서울우유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좀 가성비 있는 소비를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또 이제 브랜드를 믿고 이렇게 먹는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피해 상품의 영향이 확실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피해 상품 때문에 이렇게 마진율이 안 나온다. 왜냐면 경쟁을 붙여놓으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품 가격을 못 올리고 있고, 그에 비해서 인건비는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인건비가 증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직원 수가 분명히 감소한 수치일 겁니다.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장이 되어 있는 메일유업을 한번 볼게요. 메일유업이 뭐 성적표가 좋은 회사니까 한번 살펴보면 임원수가 이 정도 나오고 있고, 1300, 1400억 정도 나오겠네.
이게 1.6배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1.4배, 6배? 1.45배 증가한 것 같은데, 이 인건비 증가 때문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매일 유어 매출이 뭐 증가해봤자, 아무리 성적표가 좋아봤자, 지금 나오는 거는 그나마 매일이니까 견뎌내긴 하네, 이 인건비 증가를. 그러면 또 비슷한 회사가 어딨나? 예,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찾아본 건데, 이게 17년도 이제 급여액, 매일 유업의 급여액이고, 그 이후에 이제 임금 상승률이 꽤 높았잖아요. 이게 21년도 이제 급여액을 비교를 한 건데, 그거랑 이제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비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거는 좀 잘못한 거고, 영어를 하나 더 붙여야 되고 9.3%에서 이제 10%대로 이제 증가를 해버린 거야, 이게. 영어 하나 더 붙여. 다시 한번 계산했습니다. 뭐 특수반 지금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이게 맞아. 이거를 내가 지금 잘못 찾았어. 매출액을 여기다 복사해버렸는데, 거의 10% 정도 나오는 것 같아, 거의. 딱 10%는 아닌데, 10% 정도 나오고 있고, 17년도에는 9.39%.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지난 5년 동안 성적표가 제일 괜찮았던 이제 유업계에서 이제 스타는 매일 유업이었다. 근데 매일 유업조차도 인건 비율이 증가해버린 거야. 0.6%가. 근데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었던 업체들, 그냥 잠잠고 있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건 비율, 노무 비율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회계적으로. 노무 비율이 더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지. 얘도 이 정도인데, 이 푸르밀 같이 이제 매출액이 쪼그라들고 그런 업체들은, 아니면 이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정답은 인건비에 있는 거야, 사실은. 인건비만 좀 이제 잘 만지작거렸어도 이게 정부에서 조금 이제 좀 파퓰리즘적으로 이렇게 안 움직였으면 이런 회사들은 조금 더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결국은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결과라는 얘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였어. 이게 재무제표도 대충 읽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비용은 인건비밖에 없거든, 사실. 요 근래에 있는 기업들은 그래. 인건비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지가 않아. 근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그 비용도 인건비야, 대부분이 요즘에는. 심령량도 건 볼 필요가 없고,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뭐 회사들이 다 이제 문 닫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삼성도 이제 간당간당하고 사업성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거를 캐치를 못할까? 왜 방송을 그런 식으로 할까? 너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언론 탄압을 안 하려 안 할 수가 없어. 왜? 언론이 고장나 버렸어요, 이 지금 상황이. 언론이 이런 거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뇌피셜로 지금 방송을 만들고 있어. 유튜버랑 유튜브 하는 사람들하고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내 말은. 내가 손가락 아프네, 이렇게 쳐봤어.
판매비 한번 봅시다. 판매비. 그때 한 17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유의미한 숫자가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판관비랑 얘네는 이렇게 원가를 같이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또 보고를 해주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해서 보여주네. 표를 왜 이렇게 만들어 얘네는. '사무실은 보자. 복리후생비 같은 거 줄이지도 못해. 직원 수는 줄였을 텐데 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가 늘어나고 서고 감가상각비 줄었어. 그래, 이렇게 표면상으로 볼 때는 비용이 줄은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그럼 뭐해? 매출액이 줄었기 때문에 얘네가 줄은 거야. 사실상 그렇게 봐야 돼. 변동비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직원을 줄여가지고 줄였는데도 인건비는 그대로야. 인건비만 개기고 있어. 매출은 줄고 있는데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표가 나는 거야. 자, 전반적으로 비용이 다 감소했어. 인건비는 180억 총 비용이, 이때도 한 192억 정도. 많이 안 준 거야. 이거 12억밖에 안 준 거야. 왜? 매출은 그 이상으로 감소했으니까. 경영 잘못했다 어쨌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피크 찍고 나서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니까. 복리후생비 25억 27억 임차료 10억 임차료 좀 감소하고, 뭐 재고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등등등 보관하는 비용이 감소했을 수도 있고 많겠지. 감가상각비, 뭐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지. 재무제표 대차제표가 망가지고 있는데 무슨 뭐 설비 투자를 하겠어? 당연히 줄어들지. 설비 투자할 돈이 없는데. 해도 별별이 없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세금과 공과금, 뭐 지방세니 뭐 사업소세니 뭐 이런 거, 재산세, 협회비는 줄였겠지. 자기네가 들랬겠지 서서히. 이런 거 세금 같은 것도 덜 줄고 있고, 딱 보이는 비용이 이거야. 세금하고 법인세는 줄었겠지.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법인세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감소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동돼 가지고. 자, 그럼 매출액은 얼마나 줄었나? 뭐 10%씩 이렇게 감소한 것 같아. 세금과 공과랑 급여 같은 경우에 얘네가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개기고 있는 거야 지금 비용적으로 봤을 때. 그에 비해서 매출은 훨씬 많이 빠졌지. 750, 30% 빠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수익성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적자가 나는 거야.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유통에서는 유통마진 때문에 조지고 있어. 내가 왜 그 낙농가 그 가격을 왜 보여줬냐면, 아까 낙농가한테 또 갑질한다. 그동안 뭐 낙농가에서 수취해가는 가격은 올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분명히 뉴스에 내보낼 거란 말이야. 이 새끼들은 올릴 수가 없지. 낙농가도 같이 죽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인건비랑 유통업 때문에 상황이 그래. 유통업하고 유통에서 피해 상품 만들어서 가격을 못 올리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 올리라고 이제 쪼가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열인데, 따지고 보면 푸르밀도 매출은 대기업이 아니지만 거기서 떨어져 나온 기업이니까 이런 중견회사 하나가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문 닫는 거야. 닫아야 돼. 왜? 재무제표 훑어보면 단기차입금 400억이야. 은행빚이 지금 보이는 것만 유동성 430, 440 뭐 이렇게 잡아야겠네. 5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순자산은 140억이야. 이거 청산하는 게 맞지. 가지고 있으면 주주가 덤태기 씌워야 되는 건데. 누구 좋으라고 이거를 사업을 해. 그러면 정치인을 잘 뽑던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당장 최저시급 올린다 그러면 이제 오르가즘 느끼잖아.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 결국은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에러상이 될 수밖에 없어. 제품 가격을 올리지도 못해. 더군다나 이런 회사는
올리는 회사면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아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취약해. 유통업한테 완전히 종속당하고 있는 사업 구조이고, 경쟁업체가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야. 응? 10개 정도는 돼, 최소한. 10개가 넘지. 왜? 대학 우유도 있잖아. 아까 보여줬던 유제품 이 순위에서 빠져있는 애들, 건국우유, 뭐 연세우유 이런 애들 있잖아. 걔네까지 합하게 되면 아휴,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답이 없어 그냥.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보내드려야 돼. 그리고 푸름의 직원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아니 오너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건데. 응? 너네한테 인건비를 그동안 많이 쏟아 부었는데 왜 이 비율을 못 맞추냐. 급여로 투입을 180억 정도를 했는데, 응? 이거 아까 190억 나왔잖아요 이거. 근데 184억으로 그냥 적어놨는데 내가 대충 그냥 보이는 대로 적어놓은 거야. 뭐 얼마 차이도 안 나고.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가겠지. 13이라고 적어져 있는 게 이게 뭐 1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 비율이 깨져버렸잖아. 인건비 투입한 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말이 또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럼 또 경영진이 잘못해서 이게 된 거 아니냐. 우리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정치권이 잘못한 거고, 유통업의 어떤 그런 딜레마를 풀지 못한 거야. 그런 숙제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지 못한 거야. 메일유업이 정말 잘한 거야.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메일유업이 어떻게 보면 갓이지, 갓. 이렇게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칠게. 이 다음 영상은 그냥 간단하게 또 만들 게 뭐냐면, MBC에서 그 현대 로템 가지고 한번 이상한 또 제목으로 이렇게 뉴스를 만들더라고. 내가 제 MBC 까는 영상도 예전에도 한번 만들었었는데, 포스코 까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그 저격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조회수는 물론 안 나와 내 거는. 간간히 만든 영상이고, 어쨌든 있는 그대로를 좀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 정치적인 목적, 선동을 하지 말고, 조회수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정말 있는 그대로를 지금 보여줘야 돼. 안 그러면 우리나라 그 MBC라든지 KBS 전부 다 민영화 시키는 게 맞아.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 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든 지금 언론에서 이거 선동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뉴스를 만드나 모르겠어. 알고 나서 해야 돼. 푸르밀도 지금 피해자야. 이상.